안녕하십니까. 저희 6조는 김송미, 김아린, 이민재, 김유민, 최희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발표자 이민재입니다. 저희 6조는 HBM을 위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HBM의 개요, 하이브리드 본딩의 원리, 하이브리드 본딩의 종류, 마이크로 범프와 하이브리드 본딩의 비교 분석, 기업 응용 사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HBM이란 플레임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이며 시간당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밴드위스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HBM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는 메모리입니다. HBM은 3D 스태킹 구조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DRAM 다이를 수직으로 적층하고 TSV를 통해 연결하여 구성됩니다. 이 D램 스택은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탑재되며 하단에 GPU나 CPU 같은 SoC와 고속 병렬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메모리 구조의 병목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D램 다이들은 병렬 채널로 구성되어 동시에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좀 전에 언급한 TSV는 실리콘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금속 배선을 삽입하여 칩 간 전기 신호를 수직으로 직접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기존 2D 패키징의 수평 배선 방식이 가진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D램과 같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여 고속, 고밀도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TSV의 전체 공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12단계 플로우로 진행됩니다. 실리콘의 비아우를 형성하고 CMP, 메탈리제이션, 익스포저 등의 과정을 거쳐 TSV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프론트 사이드 범프 포메이션, 백 사이드 범프 포메이션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마이크로 범프가 인터커넥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범프 기반의 구조는 고속 및 고밀도 설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최신 디바이스 제조 환경에서는 기술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HBM은 세대를 거치면서 요구되는 전극간 피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덱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HBM3에서 마이크로 범프의 직경이 28 마이크로미터, 최소 피치가 73 마이크로미터이므로 확보할 수 있는 범프 간 간격은 약 4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후 등장한 HBM3E와 HBM4에서는 채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피치도 줄어들었습니다. HBM4의 단일 다이 크기는 약 13 by 11mm이며 적층 높이는 4에서 16단 기준 약 775 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얇습니다. 즉, 다이 투 다이 간 간격은 수십 마이크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제한된 공간 내에서 마이크로 범프 구조를 적용하려면 범프 자체의 높이뿐만 아니라 솔더캡, 절연층, 접합 여유 공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설계가 어렵습니다. 마이크로 범프의 직경은 28 마이크로미터, 최소 피치는 약 65 마이크로미터로 이에 따른 범프 간 간격은 약 37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므로 마이크로 범프 기반 구조는 수직 적층 및 수평 배선 밀도 양 측면에서 제약을 받게 되며 고집적 설계에 있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채널 수와 I/O 수가 대폭 증가한 HBM4에서는 기존 HBM3의 16채널에서 32채널로 2배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I/O 신호선 수가 크게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범프의 수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피치 축소 요구에 기존 마이크로 범프 방식은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러한 기술적 요구에 맞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절연체 본딩과 카파 투 커파 본딩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표면 준비, 본딩, 열처리, 검사 등의 고정밀 공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솔더블이나 접착제가 없이 D램 칩 위아래를 커퍼로 직접 연결해 전기적, 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 대해 다루자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의 핵심 기술은 디싱 제어와 표면 활성화입니다. 본딩 전에 CMP 공정을 통해 SiO2 및 커퍼 표면을 정밀하게 평탄화하고 이후 저온 어닝링을 통해 카파 투 카파 간의 결합을 형성합니다. 디싱은 CMP 공정 중 열팽창 계수 차이로 인해 카파가 주변 SiO2보다 더 많이 깎여 오목해지는 현상이며 금속 간 접합 정밀도에 영향을 주므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왼쪽 그림은 커파 패드 단면, 오른쪽 그래프는 열을 가했을 때
커퍼가 돌출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커퍼의 열 팽창 계수가 산화막보다 커서 발생하며 실제로 약 15나노미터 정도 돌출된 것이 관측되었고 이와 같은 돌출 현상은 본딩 계면에서 공극이나 박리 같은 결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서는 카파를 주변보다 오목하게 가공하고 CMP 및 표면 활성화를 정밀하게 제어해 안정적인 접합을 구현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자면 먼저 커퍼 유전체 형성 및 CMP 평탄화 과정에서는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커퍼의 열 처리 시 열 팽창을 고려해 절연막보다 약간 오목하게 연마되며 비하 밀도 불균형으로 인한 높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더미 비하를 활용하여 본딩 품질과 균일성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플라즈마 활성화 단계에서는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SiO2 표면을 반응성이 있는 상태로 바꿔 접합력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닐링 단계에서는 화학적으로 결합된 유전체가 약 150도의 저온에서 결합을 강화하고 커파는 150도에서 350도의 열로 팽창해 디싱된 영역을 채우며 밀착됩니다. 이 열 처리를 통해 유전체와 커파 모두 안정적인 본딩이 완성됩니다. 150도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저온 열 처리 과정에서는 본딩 압력이 0.05MPa에서 0.3MPa까지 적용되고 SiO2 표면 사이에 형성된 수소 결합을 강화하기 위한 탈수축 반응이 일어납니다. 350도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고온 열 처리 과정은 전통적인 고온 열 압착 본딩을 이용할 경우 본딩 압력이 약 162MPa에 달하고 저온 본딩에서는 약 200도 정도에서 1.06MPa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대표적으로 웨이퍼 투 웨이퍼 방식과 다이 투 웨이퍼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웨이퍼 투 웨이퍼는 두 웨이퍼를 한 번에 접합하는 방식으로 공정이 단순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CIS, 3D 낸드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다이 크기와 배열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한쪽 웨이퍼에 결함이 있으면 수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 투 웨이퍼는 개별 칩을 웨이퍼에 정밀하게 배치해 접합하는 방식으로 설계 유연성과 이종 집적에 유리하며 양품 다이만 선택해 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다이를 하나씩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낮고 공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하게 되면 마이크로 범프를 이용할 때보다 수치적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본딩과 기존 솔더 범프 구조의 적층 높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용하면 동일한 칩 두께 조건에서 적층 높이를 1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 표를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마이크로 범프 기반 구조보다 동일한 범프 밀도 조건에서 열 저항이 22.8%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 범프 기반 구조는 열 전도 보조층이 포함되어 있어 열이 범프, 언더필, 다이로 이어지는 여러 재료 계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계면의 적합 저항과 열 전도율 차이로 인해 전체적인 열 전달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카파 투 카파 직접 적합 방식으로 인해 금속 계면을 통한 열 전달이 가능하므로 발열 제어가 용이하며 고적층 구조에서 발생하는 열 병목 현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밴드위스 인터커넥션 피치 그래프를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기존 마이크로범프 구조에 비해 대역폭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인터커넥션 피치가 미세화되고 신호 경로가 단축되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너지 소모량은 감소했으며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성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대역폭과 빠른 신호 전달 속도로 인해 전력 대비 처리량이 현저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HBM3에서 TSV 기반 마이크로 범프와 하이브리드 본딩을 비교한 결과 전력 소모에서는 약 20%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은 I 다이어그램으로 디지털 신호 품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눈의 크기가 클수록 신호 품질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 범프와 하이브리드 본딩을 비교해보면 하이브리드 본딩의 I 오프닝 수치가 25%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기술이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데에는 수율이나 공정성 이슈 같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 또 발생하는 이슈가 많다면
굳이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I/O 밀도 한계로 인한 문제입니다. 기존 마이크로범프 기반 구조는 일반적으로 40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제한되며 솔더 및 필러를 사용하는 물리적 구조로 인해 범프의 크기와 피치, 그리고 신뢰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하여 피치를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범프가 없으므로 배선거리가 짧아지고 층간 신호 전달 지연이 감소하여 성능과 소비 전력 모두 개선됩니다. 또한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피치도 구현이 가능하여 동일한 면적 내에서 훨씬 더 많은 I/O를 구성할 수 있어 고대역폭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는 언더필을 함께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패키지 두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하게 되면 TSV 금속 간 직접 접합이 가능하여 D램 간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신호 경로가 길어지고 RC 지연 및 전력 소모가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범프는 정해진 그리드 위에 배치되어야 하고 배선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다이 직접 접합이 가능하여 작은 피치를 구현할 수 있고 상하단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 메탈 라우팅이 혼잡한 경우 상단 메탈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신호 경로가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신호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인터커넥션 길이는 적층된 두 다이 간 물리적 및 전기적 연결거리를 의미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인터커넥션 길이가 더 짧다는 점에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저항 및 패키지 휨 현상 해결을 위해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합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다이와 패키지 간 CTE 불일치로 인해 와페이지 및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언더필 소재는 열 전도율이 낮아 칩 내부에 열이 고립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스템의 열 저항 증가를 일으켰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언더필을 제거함으로써 열 전도 경로가 단축되고 전체 스택 높이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열 저항이 약 25%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피닛 엘리먼트 기반 열 기계 해석 결과에 따르면 16단 적층 구조에서 기존 방식 대비 와페이지가 120 마이크로미터에서 60 마이크로미터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응용 사례를 알아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에서는 CIS 센서에 카파2카파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여 패키지 슬림화와 고성능 프로세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소니 CIS 센서에는 기존의 3단 적층 구조를 TSV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비용 및 공정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용하여 TSV 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구조는 간략하게 상단 두 칩은 페이스 투 페이스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이용했고 하단 두 칩은 페이스 투 백 방식을 이용해 TSV는 가운데 칩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SK 하이닉스에서는 D램의 웨이퍼 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15년 4월 대한전자공학회 워크숍에서 자사의 HBM 기술 방향을 공개했으며 차세대 HBM 제품군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 4세대 HBM 12단 적층 제품을 개발 중이며 기존 마이크로범프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고밀도, 고성능 인터커넥트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웨이퍼 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D램 적층에 도입함으로써 높은 연결 밀도와 패키지 소형화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본딩 수율은 공급 없는 균일한 적합층 형성과 절연층인 SICN의 두께에 따라 결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삼성에서는 12단 적층 D램에 다이2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삼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이2 웨이퍼 공정을 도식화한 것이고 오른쪽 샘 이미지는 12단 적층 구조의 실제 단면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 YMTC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YMTC란 기업은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의 필요성 부분에서 기존 방식의 물리적, 구조적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필연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니와 SK하이닉스, 삼성의 사례를 통해
하이브리드 본딩이 현재 중요한 기술로서 떠오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본딩은 CMP 평탄도, 이물질 제어, 보호막 잔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차세대 메모리 산업의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마이크로 범프 기술의 후속 기술로서 꼭 필요한 기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